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0월 29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3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12월 29일 참사가 있던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정부가 공식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 29분에는 사이렌, 그러니까 추모 사이렌이 서울시 곳곳에 퍼졌는데요. 그 소리가 더 멀리 가닿기를 기원하고 고대하면서 오늘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에 반가운 김만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건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보죠. 네, 12.9 이태원 참사 3주기. 네,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난 23일 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해 경찰의 대비가 부족했다. 이런 합동감사 결과를 내놓은 걸 시작으로 해서 이태원 참사 추모 기간이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29분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전역에 울린 사이렌과 함께 광화문에서 1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정부가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 연 첫 공식 추모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억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영상으로 추모사를 낭독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징계받은 공무원은 9명뿐인데요. 8명은 경찰이고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은 1명뿐입니다. 9명 중에 해임이 4명, 감봉이 3명, 정직 1명, 견책이 1명이었고요. 당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이었던 공무원은 중징계가 의결이 됐지만 퇴직을 하면서 징계 처분 대상이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용산구청 이외에 행안부, 서울시, 소방청에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 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 시효 정지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이 통합 운영해온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분리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재난대응 업무에서 안보실 역할을 제한을 하고 비서실이 이걸 주도하게 설정을 하면서 그 업무는 대통령 보좌 수준으로 축소를 한 건데요. 참사 직후에 대통령실의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비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는데 오히려 그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밝혀줘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임금님계 캔디님이 진실규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3주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3주기가 되었는데요. 진심으로 희생자분과 그리고 유가족분들에게 가슴 깊은 곳에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 되게 놀랍게도 정부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참사를 추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 참사를 되게 외면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들이 되게 명백하고요. 그리고 이런 외면 속에 또 하나 저희들이 또 볼 수 있었던 게 뭐냐,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더 이제 그 책임을 덮고 싶은 쪽에서 많이 활용하는데, 피해자와 유가족은 슬퍼만 해라, 책임을 묻거나 따지지 마라, 그런 건 정치적인 일이라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회피하고, 그리고 더 나가 사회가 이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월호 때부터 계속 이제 사회적 애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사회적 애도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사회가 참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유가족분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제 느끼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애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도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첫걸음이 바로 진상의 규명이다 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그런데 현재 책임을 제대로 진 사람들이 없다. 그리고 진짜 처벌받은 9명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마땅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라고 보느냐라고 한다면 그 정말 주요한 인물들은 다 빠져있다
라는 거. 그래서 책임을 반드시 물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걸 하나의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썼냐면 이게 트라우마로 기억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된다. 라는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심리학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는 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우리는 직시하고 마주하고 그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이것들을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기고 사람들 사이에 공유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회적 참사 하나를 트라우마로 기억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반성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는 사회적 선택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걸 트라우마 대신 반성으로 기억할 만한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물리는 일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덕분에 깊이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댓글창에서도 유족을 위로만 해줬어도 책임 회피한 사람들 꼭 진상규명 되길, 박희영 구청장이 아직도 용산구청장인 게 안 믿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87분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네, 방금 끝났죠? 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전용기인 에어포스 1을 타고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 헬기 마린1으로 이동을 해서 경주에 도착을 했고요. 첫 일정으로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부대 행사인 CEO 서밋 오찬에 참석해서 전 세계 기업인들 앞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한국은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한국의 조선업을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그룹이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성공적인 인수였다, 이렇게도 말을 했고요. 그 다음 일정이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회담에 앞서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제 공식 환영식과 함께 양국 정상이 이제 친교 일정도 열렸고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죄송합니다.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천마총 금관 모형에는 260돈이 넘는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달간 수작업을 통해서 제작한 것으로 전체 표면을 도금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대훈장과 금관 모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다, 대단히 감사하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참고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넥타이색도 금색이었습니다. 이어진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치켜세우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제안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의 진정한 내심의 뜻을 잘 수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한 상태라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되긴 했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서 한반도의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거다, 이렇게 달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해달라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은 오후 4시 6분에 종료가 되는데요. 총 87분 동안 이어진 회담이었습니다. 네, 비공개로 전환됐던 내용을 이따가 정부가 브리핑하게 되면 그것도 저희가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지금까지 나온 상황 중에서 김만공 박사님이 가장 좀 눈여겨보신 장면이 있다면 뭘까요?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내용이 나와야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참 저는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의 어떤 평범한 시민으로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야, 우리가 저런 국제 깡패한테 이런 걸 해줄 리가 해줄 필요가 있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국제 깡패잖아요, 지금. 저게 무슨, 어떤, 정말 한 나라를, 민주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고 보기 되게 힘든, 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 국제기구, 국제 질서, 국가 간에 맺은 모든 약속들을 다 파괴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파괴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보이고, 그리고 관세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다가 그 다음날 너 100%, 너 몇 %, 사실 기준도 없어 보이잖아요. 도대체 저 기준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냥, 저거 기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인물이
전 세계적인 마치 평화를 지키는 인물인 듯하고 오늘 사실 이제 대통령들의 서로 모두 발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취임한 지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세계 8군데의 분쟁을 해결했다. 지금 세계 피스메이커다 당신이 이라고 칭찬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정치긴 한데 정말 이 말 들으니까 속상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또 정치라고 느껴졌던 또 이게 정치라고 느끼게 만들었던 코멘트는 뭐냐면 그 세계 평화를 네가 만들었으니 이 한반도에도 평화적 질서가 정착되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제 트럼프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어떤 장면들 그런 것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가 오늘은 좀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한반도 평화와 연결시켜서 트럼프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너희들의 부담을 또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방위비도 증가시키겠다. 근데 방위비 증가시킨다고 말할 때도 좀 인상적이었던 게 원래 지금 우리가 세계 군사력 5위라서 크게 증강시킬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너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방위비를 증가시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가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행위가 내가 아니라 너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잘 화법을 만들어갔고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어떤 지금의 우리가 거래로 본다면 정치적 거래에 좀 적합한 수사였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또 하나 우리가 명확하게 얻어낼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이야기할 때도 이전에 오해가 있었다. 내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들은 것 같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뭔가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 그러니까 그것들 오해를 바로 잡으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뭐냐?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디젤 잠수함이 자막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떤 운항을 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탑재되는 무기들은 재래식 무기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핵무기를 우리가 보유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명확히 함으로써 실제로 우리한테 군사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대놓고 그냥 서로 모두 발언하는 장면에서 이게 대놓고 다 나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트럼프한테 인지시켰다라는 점에서는 이것도 잘한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애썼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지 같은데요. 맘대로잖아요. 예. 트럼프는 자기 마음대로다. 예. 근데 오늘 북미 정상회담이 깜짝으로 이뤄질까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무산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정확하게 아침에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북한에서 오늘 미사일 같은 것들을 또 발사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도착하는 날 발사한 거죠. 그러면서 이거 우리 핵무기 실어 나를 수 있어? 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이제 어떻게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게 이제 저는 오늘이 성사 안 됐다고 해서 다음이 성사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발사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가 우리가 있으니 우리한테 주목하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목하라는 메시지 자체가 결국은 양자가 마주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저는 이제 북한과 미국도 오늘은 당장 아니고 당장 급한 이렇게 빨리는 가까운 시일 내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제 생각보다 멀지 않은 시기에 북한과 미국이 서로 마주 앉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예. 금관 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게 미국에서는 노킹 시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너는 킹이라고 해준 거죠. 얼마나 킹밖에 기분이 좋겠어요. 정말 트럼프를 꿰뚫는 선물이었다. 예. 트럼프를 꿰뚫는 선물이었고요. 그리고 근데 저 금관 설명하고 그럴 때 옆에 서서 듣는 트럼프 표정이 너무 웃겼어요. 이게 약간 새침하고 피곤한데 너무 좋은. 피곤한데 이렇게 듣고 있는 그 장면이 웃겨가지고 그래 네가 왕 해라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었는데 참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 아름다운 카피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그 장인의 기술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선물해야 되나 생각하면 좀 속상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건진 1심 김건희 통화 녹음 재생.
네, 관련된 내용 알려주시죠. 네, 어제 전성배 씨의 공판에서 전 씨에게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김건희 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이 됐습니다. 통화가 이루어진 건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이었고요. 김건희 씨는 이른바 건희2로 알려진 휴대전화로 윤 씨에게 연락을 했는데 김건희 씨는 통화에서 전 고문, 그러니까 전성배 씨죠. 전성배 씨가 연락드리라 한 지 오래했다. 이 번호는 비밀리에 하는 번호라서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하다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도와줬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다고 윤영호 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윤영호 씨가 한학자 총재는 애초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저희가 교회만이 아니라 이렇게 학교나 전체 대한민국 조직과 기업체까지 동원해서 한 거는 처음,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김 씨는 총재님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공개로 비밀리에 인사를 드리겠다면서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재차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5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앞서 전성배 씨가 2022년 윤영호 씨에게 받은 샤넬 가방 등을 유경옥 전 행정관을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증언했기 때문에 유경옥 전 행정관의 증언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오늘 재판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던 유경옥 전 행정관은 예고 없이 불출석을 했고요. 건희2로 저장됐던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로 알려진 정지원 전 행정관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증인들에게 연락을 해보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변호인이 정 전 행정관과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 뉴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결국은 이제 건희2 폰, 내 폰 아니다 폰. 예, 하지만 지 폰이었던 폰. 예, 이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비밀, 자기 스스로도 이 녹음 파일에서 나오고 있듯이, 녹취록에서 나오고 있듯이 결국은 이게 비밀리에 쓰는 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 통일가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이제 학교 공적 조직, 기업체까지 다 동원했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공적 조직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학교를 넘어서 공적 조직이라고 한다면 뭔가 어디에 공공기관과 뭔가를 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동원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사이에 계속 들려오던 이제 소위 김건희가 매간 매직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통로가 처음으로 이제 뚫리는 순간이 아닌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이 동원한 세력들을 설명할 때 이게 단지 종교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어떤 폐해를 만드는가. 그냥 종교 안에 그치지 않고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까지 다 영향들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종교가 결탁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또 뒷부분으로 말하는 건 뭐냐. 김건희가 비밀리에 인사하러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보이는 정치의 현장의 뒤에서 종교와 정치가 결탁을 맺을 때 부정부패가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당사자들이 구속돼야 될 상황인데 증인 신청이냐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런던 베이글 뮤지엄 직원 과로사 의혹. 예,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네, 런던 베이글 뮤지엄, 줄여서 런베뮤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2021년 9월에 서울 안국역 인근에 1호점을 내면서 베이글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성장세를 키워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사모펀드인 JK의 파트너스에 2천억 원에 매각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모펀드에 매각된 직후인 지난 7월 16일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26살 남성 직원 정효원 씨가 회사 숙소에서 과로사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족은 숨진 정 씨의 스케줄표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으로 추정한 결과 과로사라는 판단을 내리고 산재를 신청을 했는데요. 고인은 사망 직전 일주 동안 80시간 동안 일을 했고, 숨지기 나흘 전인 7월 12일에는 인천점이 새로 문을 열면서 하루 평균 13시간 동안 일을 했다고 합니다. 휴무일에도 동원이 됐었고요. 유족은 이 산재 신청을 했는데 런던 베이글 뮤지엄 측에서는 근무 기록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한 임원이 과로사했다는 거짓에 현혹돼서 직원들이 거짓 협조는 하진 않을 예정이니까 양식껏 모범 있게 행동하시기 바란다. 굉장히 부도덕해 보인다라는 폭언에 가까운 문자를 유족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고 논란이 커지자 런던 베이글 뮤지엄 측은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시를 했는데 오늘 고용노동부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인천점과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건 이제 저희들이 우리 노동시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노동시간을 우리가 국제기구에서 제한해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상의 시간이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계속 수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때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69시간 노동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했던 건 뭐냐면 이런 장시간 노동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이게 사실 무슨 족보 있는 이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베이글 회사죠. 베이글 회사죠. 예. 런던에 베이글이 맛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 베이글 뮤지엄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피해자 유족이 양심껏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양심이라는 말은 사실 어떤 거냐면요. 원래 내 안에 있어서 가장 공정한 관찰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양심이라는 말을 남들한테 뱉으면서 폭언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자기가 진짜 깨끗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사과문을 게재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또 어떤 거냐. 그리고 더 나가서 가장 부도덕한 부분은 뭐냐. 근무 기록을 왜 제공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을 주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비밀 준수 서약서까지 썼대요. 직원들이. 예. 이건 또 뭐냐.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도덕한 기업은 소비해주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이런 기업에서 노동 환경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잘 보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지켜보고 우리가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잘 대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에게 983억 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해 왔는데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든든하고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시사인 유튜브 채널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요. 비밀 혜택도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하십시오. 자, 10월 29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김규현, 정구승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